잔뜩 얼어있던 땅은 봄 햇살에 말랑말랑해졌죠. 자연 퇴비를 먹고 영양분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박한 1년 농사의 시작이죠. 엊그제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촉촉해서 그래도 오늘 이게 밭갈기가 참 좋다. 맞아요. 온 식구가 나섰습니다. 문성희 씨는 50년 경력의 요리 연구가입니다. 그래 꽃이 피었다가 시간도 날아가서. 아직 농사 초보지만 딸 솔 씨는 의욕이 넘칩니다. 올해는 계획적으로 심어보려고. 허브 종류 뭐 바질이랑 세이지, 로즈마리 이런 거 심어놓으면 잘 자라니까. 올해는 일손이 또 늘었습니다. 작년 겨울 솔 씨가 결혼해서 사위가 생겼죠. 긴 시간 잠자던 땅을 부지런히 깨워 생명을 품을 준비를 시킵니다. 뿌듯한데요. 이거를 올 때마다 해야지 하는데 이제서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텃밭이면 이게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서너 평? 서너 평이면 충분해요. 소라 꿀을 사온 모종을 네가 디자인해봐. 어디에 어느 쪽에 뭘 심을 건지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좁은 땅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텃밭 농사도 설계부터랍니다. 로즈마리하고 종류별로 알차게 잘 나뉘어졌네요. 라벤더 이런 건 뒤쪽으로 이렇게 하고. 먼저 이렇게 싹을 틔운 지 얼마 되지 않는 여린 잎들이 하나둘 뿌리 내릴 자리를 찾아갑니다. 와. 자연의 시계대로, 자연이 주는 대로 문성희 씨는 요리를 합니다. 충분 지나고 나면 이런 생태소들이 또 막 땡겨. 그래서 저한테는 텃밭이 있다라는 거는 저한테 이게 냉장고고 시장이고 마트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바구니 하나 들고 여기 내렸으면 너무 이제 장 보러 오는 거지. 내가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맛있다라는 거는 건강한 식재료를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먹는 것이고, 보드라운 흙과 따뜻한 햇살의 도움으로 파릇파릇 채워져가는 문성희 씨의 저장고. 봄의 텃밭은 그렇게 조용히 분주합니다. 문성희 씨가 텃밭으로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꽃이랑 새싹들 듬뿍 얹어서 된장에 오미자 발효액 넣고 소스 만들어서 비빔밥 할 거거든요. 뭘 먹을지는 그날의 텃밭이 정해주죠. 어느새 활짝 핀 꽃과 각종 나물이 오늘의 재료. 해준 거 별거 없는데도 저절로 쑥쑥 자라 생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이 식재료들이 문성희 씨는 참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조리 과정도 간단합니다. 밭에서 따온 푸성기들을 잘 다듬고 씻기만 하면 되지요. 거기다 비빔장을 만드는데요. 오미자 발효액에 된장이 들어간다는군요. 요거는 거의 된장과 같은 양이라고 했는데 달게 먹고 싶으면 조금 더 많이 넣고 단가 안 좋아하면 조금 덜 넣고 이게 기준이 없지? 어느 정도 넣을까? 이 정도 넣어볼까? 네. 근데 얘를 섞어주면 되지 뭐. 쉽게 할 수 있어. 재료만 있으면 그지? 된장만 있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참 오묘한 조합이죠. 갓 지은 현미밥에 나물 듬뿍 얹고 비빔장 얹고 활용점정 꽃잎 하나 얹으면 완성. 재료가 신선하고 좋으면 요리는 간단할수록 고급이 되는 거예요. 써는 것도 가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리를 할 때 가공이 적어지면 음식의 생명력은 살아있고 맛도 더 좋은 거예요. 단순해야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돌나물 되게 예쁘다. 먹겠습니다. 선인장 같아, 선인장. 잘 먹겠습니다. 다른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입안 가득 봄 향기로 채워지는 한 그릇 밥상. 이렇게 해 먹을 수 있지.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즐거운 평화로운 한 끼입니다. 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의 솔숲으로 문성희 씨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솔숲이 그냥 가까이 잘 없어요, 사실. 도심에 살 때는 이런 곳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제가 고요함으로 들어가기가 힘든데 오면서 한 번도 누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소나무들이 빼곡한 깊은 숲으로 오롯이 혼자 되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숲에서는 신발도 거추장스럽죠. 맨발에 닿는 땅의 감촉에 집중하는 그녀의 걸음을 따라가 볼까요? 어디선가 솔향을 가득 품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너무 좋아서 솔바람 소리 너무 좋아서 이 고요함 속에 머물고 싶어지죠. 잠시 저도 이 숲에 머물겠습니다. 바람과 내가 하나예요. 흙과 내가 하나야. 이게 연결돼 있어. 느껴지는 것은 오로지 바람과 흙과 나무. 온몸의 감각을 자연에 맡겨봅니다. 오장육부를 씻어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느낄 수 있고, 그거는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멈출 때, 정지되어 있을 때 느낄 수 있어요.
문성희 씨가 이렇게 자연과의 교감에 눈뜨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부터랍니다. 대를 이어 요리학원을 운영하며 소위 잘 나가는 요리 선생님이었던 문성희 씨. 그 자체가 싫은 건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 회의가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빚에다가 생계를 제가 유지해야 되고 거의 싱글맘처럼 사는데 시댁도 좀 케어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제적으로 일단은 너무 저한테 꾸려가는 게 너무 압박감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벌려고 애쓰지 말고 지출을 줄여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아이하고 저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더니 도시와 동떨어진 산에서 살았던 10년의 세월, 그녀는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기댈 때라곤 자연밖에 없는 곳에서 자연처럼 숨쉬고 자연의 법을 배운 것이죠. 글쎄요, 언어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소통되는 느낌 있어요. 비바람에 이렇게 피부는 거칠어졌어요. 나이 든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잘 늙은 모습, 그죠? 주름 졌지만 멋있잖아요. 안기고 싶기도 하고 기대고 싶기도 하고 이럴 때는 또 뭔가 힘을 실어주는 느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느낌. 내려놓으니 그제서야 채워지는, 그녀는 사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점점 더 좀 행복하고 평화롭고 가벼워지는 쪽으로 그렇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진 한가로운 시간, 또 다른 평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문성희 씨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습니다. 산속 생활에서 익힌 자급자족하는 삶의 한 방편이죠. 한 땀 한 땀 묵묵히 가는 길은 하루를 정리하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 숨이 들락날락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때 바느질감을 들 수 있지 마음이 막 둥둥 떠다니면 또 바느질감이 안 들어지잖아요. 별 기술도 없이 홈질만으로 옷 한 벌 뚝딱입니다. 이게 제 옷은 다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를 타면 여기를 쪼개면 코트가 되고 베스트가 되고 그죠? 이렇게 하면 길면 원피스가 되고 그냥 심플해요. 단순하고. 내 손으로 만들어 입으니 몸에 걸치는 것도 단순해진 것이죠. 그래도 사계절 필요한 옷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하고 저기 저 플라스틱 박스에 있는 거하고가 다예요. 뭐 혹여 부족하더라도 걱정 없죠. 언제든 만들어 입을 수 있으니까. 이거 제가 했잖아요. 여름 옷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나도 보니까 이게 단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 이것도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냥 그 홈질이에요. 그래서 히리릭 해가지고 그죠? 몇 시간이면 만드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문성희 씨는 원하는 것을 찾고 얻는 데서도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옷을 내 손으로 만들어 입고 음식을 밖에 음식 사 먹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그러면 세상이 좀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내 몸 내가 돌볼 수 있고 근데 입을 거 그죠?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누추하거나 초라하다는 느낌 없거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됐잖아요. 밤늦도록 그녀의 바느질도 깊어만 갑니다.
싱그럽게 물이 오른 산과 들,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문성희 씨, 텃밭 마트가 아닌 들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아유 예뻐라. 이 가죽은 나물 중에서 최고급 나물 중에 하나예요. 예쁘죠? 고기 같아요. 고소하고 약간 기름기도 있어요. 이렇게 나물을 가진 분들은 데쳐서 나물도 해 먹겠지만 대체로는 소금 약간 절여서 이렇게 말려놨다가 장아찌, 고추장에 박은 장아찌를 제일 즐겨 먹고요. 이맘때 잠깐 볼 수 있는 귀한 나물이죠. 그냥 한 접시만 욕심내지 말고 한 접시만 먹을 것만 갖고 갈래요. 이게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애기 가죽이 여기 있네. 그죠? 응. 요수는 따기가 아까워서 안 딸래요. 예, 잘 자라라고. 아마도 바람결에 날아온 작은 씨앗이었겠지요. 자연의 생명력, 참 경이롭습니다. 그 두꺼운 흙과 얼음을 딛고 이제 태어난 생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겠어요. 봄에는 산에 나는 들에 나는 나물들을 많이 먹어줘야 돼. 그래야 여름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면 그냥 뭘 알 필요도 없어. 지천이 귀한 식재료니 장볼 맛이 납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초피나무 또는 제피라고도 해요. 또는 잼피라고도 하고, 산초는 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얘네들이 해독, 디톡스에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가시가 있는 나무는 항염 작용이 많아요. 독특하면서도 향이 강해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초피나무입니다. 강한 향은 약효도 있어서 약초로도 귀하게 쓰인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죠? 그 귀족들은 참기름 먹고 서민들은 산초기름 먹었지.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이 비싼 산초기름은 아무나 못 먹죠. 우리 같이 자연 요리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양념거리. 이런 뜻밖의 발견들이 자연에서 장을 보는 묘미죠. 막 여기저기 헤매면서 하지 않고 여기 있다 싶으면 필요하면 조금 따다가 요만큼만 해도 지금 이거 한참 먹어요. 딱 먹을 만큼만 장바구니에 채웠습니다. 청도에 5일장이 섰습니다. 장보는 발걸음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요. 문성희 씨처럼 부지런한 손길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따가지고 오셨어요? 그 어디서 따셨어요? 밭에 심은 거. 치네, 치. 혼자 사세요? 애들은? 애들 다 대기에 돈 벌고 다. 할머니 이거 돈 벌어서 어디에 쓰세요? 이거 뭐 정신이 칠 거지요. 전기세야 뭐야. 아, 그 자식들이 안 줘요? 전기세 그런 건 내가 내가. 봄에 볼 수 있는 나물이란 나물은 다 모였네요. 산과 들을 얼마나 많이 누비고 다녔을까. 아이고 연하다. 네, 지금 굉장히 맛있고 처음 나오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쓴나물이래. 그냥 이름도 모른대. 내 몸 움직이면 언제든 먹을 것을 주는 자연. 그 이치를 알기에 누구보다 먼저 자연에 기대어 사는 법을 깨우친 어머님들입니다. 이 엄마들이 시골에서 땅을 밟고 산다라는 거는 그게 원초적인 생명력이에요.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낳고 키우고 모성이잖아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굉장히 자전적이에요. 독립적이죠.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꼿꼿이 당신 앞에 놓인 삶을 꾸려가는 어머님들. 이보다 강인한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스스로 주도하는 삶. 자연에 기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문성희 씨는 또 한 번 느낍니다. 산에서, 들에서, 풍각장에서 온 나물까지 총 집합을 했습니다. 식탁 가득 싱그런 풀레가 생기를 돌게 합니다. 딸 사위도 다 모여 본격적으로 나물을 다듬습니다. 음식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다듬고 좀 씻고 만지고 할 때 제일 뭔가 마음이 좀 정갈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 음식이 또 재료가 제일 중요한 요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진한 것 같아요. 향이 이게. 산나물을 채취하는 계절은 봄 한때입니다. 하지만 먹고 남은 나물들을 잘 다듬어 말려두면 1년 내내 봄나물을 즐길 수가 있죠. 그 많던 나물들도 어느새 가지런히 다듬어졌습니다. 이게 나물을 데쳐서 말려야 나중에 먹을 때 질기지 않고 더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생으로 말리면 아무래도 질겨져요. 이런 그 녹채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뿌리 채소 있죠? 무슨 호박, 열매, 가지, 뭐 감자 이런 거는 햇볕에 말리는 게 좋고, 얘네들은 산나물 이런 것들은 그 그늘에 말리는 게 좋아요. 보면은 제일 나물이 잘 마를 때예요. 뭐든지 빨래도 그렇고 나물도 그렇고. 바람의 수분은 증발시키고 봄의 기운은 듬뿍 머금습니다. 문성희 씨의 산책 시간, 그녀의 발길이 닿은 이 아름다운 풍경은 또 어딜까요? 배산 임수죠. 뒤에 산이 있고 물을 품고 있어요. 마을이 품고 있는 수월지라는 저수지입니다. 한눈에 반해 문성희 씨를 이곳으로 이사오게 만든 바로 그 풍경이죠. 저는 여기를 보는 순간 아, 이게 엄마 자궁터구나. 저희 집은 백곡터죠. 단전. 그래서 그냥 저 여기 살래요 이러고 이제 왔어요. 은신하는 게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산에 갈 때도 은신이 너무 필요해서 가서 10년 살았고, 지금도 도시생활 10년 하고 나니까 좀 절실했는데 이제 은신처로 온 거죠. 물은 잔잔히 모든 것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위한 자연의 요소를 다 여기 지금 갖고 있어요. 흙, 바람, 햇볕. 숲에서와는 또 다른 혼자만의 시간을 만납니다. 물을 마주할 적당한 곳에 먼저 자리를 잡죠.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지지. 그리고 물과 내가 이게 분리되지 않는 느낌이라서 너무 편안해요. 이제 심정,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때
그때 진짜 평온과 평화를 느끼거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선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라볼수록 깊어지는 고요와 평화의 시간. 깊이 조용히 이제 이렇게 1시간 정도 있어요. 물은 그렇게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다스리고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도적으로 하려면 그런 내면의 파워가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게 내면화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잃어버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정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되면 내면의 파워가 커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어. 만개한 꽃들은 즐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지천에 핀 진달래도 마찬가지죠. 화사하기로는 봄꽃 중에 제일이라 눈을 즐겁게 하지만 때로는 음식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요. 산에 들에 있는 것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다 약이 되는. 그래서 식약동원.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식용으로 하는 잎, 예를 들어서 그런 잎을 먹거나 줄기를 먹을 수 있는 거는 뿌리와 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진달래 하면 화전입니다. 문성희 씨 마당에도 봄꽃들이 한창입니다. 어느 것 하나 안 예쁜 꽃이 없네요. 자연이 만든 이 작품들도 화전의 재료입니다. 종류별로 한 송이씩만 따도 이내 그득한데요. 따로 봐도 이쁜데 모아놓으니 더 예쁘네요. 암술과 수술을 먼저 제거하고 꽃잎을 잘 펴둡니다. 맛으로 먹는 것보다는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반죽은 5가지 곡물로 만든 가루랍니다. 현미, 찹쌀, 차수수, 기장, 귀리, 차주 그렇게 5가지를 떡할 때처럼 방앗간에 가서 빻아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얼마나 멋진지 봄 되면 산에 가서 진달래 꺾어서 뭐 화전 구워 먹자 이런 거보다 화전 놀이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는 행복하고 즐거우라고 온 거지 막 심각하고 그죠? 괴로우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의 놀이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적당히 익은 반죽 위에서 작고 동그란 꽃밭이 다시 피어납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예쁜 거 같아요. 자연은 그래.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예뻐. 그게 놀라울 정도로 그래. 삐뚤어 있어도 예쁘고 반듯해도 예쁘고 색깔이 흐려도 예쁘고 진해도 예쁘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아유, 이쁘네요.
달콤한 시럽까지 얹고 화전이 만개한 그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장 안 했어? 아니요, 잘 왔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맞는 음식이었군요. 누나 온다고 우리 진달래꽃하고 마당의꽃 해가지고 화전 붙였어. 예로부터 화전에는 차를 곁들이는데요. 유금피 껍질이 좀 다르잖아. 계피하고는. 말린 약초들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이 물은 차이면서 동시에 음식의 맛을 내는 만물로도 쓰입니다. 자연에서 온 그대로 재료 본연의 맛이 우러난 물이죠. 요리 배울 때도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선생님 그 음식에 굉장히 독특한 이 멋스러움이 저는 진짜 물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요리, 자연 요리로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만드셨던 어떤 뿌리 같은 물? 이제 보통은 뭐 멸치 육수 이런 거를 많이 쓰니까 그런 거 대신해서 조금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게 만드셨는데 산에 갈 때부터 20년 넘었구나. 5년? 이렇게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면서 문성희 씨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먹는 것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은 것이 내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죠. 그 생식이라는 거를 하여튼 먹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스님들이 솔잎만 먹고 산다 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솔잎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슬만 먹고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리학원 할 때인데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거예요. 먹는 것이 변하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했습니다. 생식을 먹고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생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원초적인 음식이에요. 음식도 아니지. 말하자면 야생식이잖아요. 그랬더니 제 세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원초적으로 가더라고. 그 이후로 고기 먹으면 몸이 아프고 생선 먹으면 비린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뭐 파마늘 냄새 나고 못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먹게 됐는데 왜 화가 없어지죠? 남편 얘기를 가끔 지금 하는데 제 남편이 낙동강에 1300리를 40년 동안 오르내리면서 그 낙동강 주변 사람들이 자기 형제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난 계속 미워하고 싶은데 제 남편을 미워지지가 않는 거야. 이해가 되고 그죠? 참 곤란한 입장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도시에서 요리학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는 늘 좀 날 서 있고 긴장해 있고 막 들어가시면서는 좀 편안해지셨죠, 모습이. 네, 밥상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왔군요. 딸 솔씨가 어머니의 묵은 장을 꺼냅니다. 김치를 담근다는군요. 그런데 양념이 뭐 영 단출하네요. 재료는 집에서 직간장, 유기농 현미식초, 정제시키지 않은 설탕이 되기 전에 사탕수수. 얘 사탕수수 미네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은 양으로 끓여서 끓을 때 여기다 붓는 건데 먹다 남은 채소들 있죠. 냉장고 굴러다니는 그런 거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묵은 간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담그는 장김치입니다. 얘는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고춧가루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런 식의 김치였죠. 예, 그냥 소금에 절이거나 간장에 하거나. 마늘, 양파가 들어가지 않은 최소한의 양념. 문성희 씨는 몇 가지 천연 양념만을 사용합니다. 만들어 쓰는 게 간장, 된장이에요. 첫 번째. 간장, 된장, 그다음에 발효식초, 오미자 발효액 같은 거. 아니면 뭐 산야초 발효액 정도. 그리고 조청 정도. 이것만으로도 맛을 내는 데는 충분하답니다. 슬슬 해가 기울자 장작을 챙기는 문성희 씨. 집 안에 아궁이가 있네요. 아직도 불을 지펴 난방을 한답니다. 산에서 살았던 덕분에 불 때는 일은 이제 자다가도 할 수 있죠. 불 잘 지피죠. 소리가 지피다가 죽어가는 불도 제가 2, 3분 만에 살려놔요. 바람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람길이 너무 쏘물면 질식해져, 불기운이. 근데 바람이 너무 성기면, 성그르면 얘가 불이 붙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적당하게 숨구멍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불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저런 장 담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숨 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치가 다 같더라고. 자연과 가장 가까이 살며 자연에서 많은 삶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문성희 씨. 그렇게 산생활하고 자연에서 10여 년, 이제 10년은 살면서 완전히 제가 그 삶의 에너지를 회복한 것 같아요. 뭐랄까요, 살아가는 데 대해서 크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세상 살아가는 거는 무슨 일이든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그때 산에서 살았던 그 힘으로 지금 제가 60부터 지금 10몇 년 동안 앞으로도 이제 그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연이 문성희 씨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당 가득 볕이 좋으네요. 장을 담그는 날입니다. 이거 모아서 이제 니네 가문의 장을 만드는 거야? 네. 딸 솔 씨와 사위 종현 씨가 부부가 되어 처음으로 장을 담급니다. 자, 그렇게 넣고. 잘하네. 단단해? 네. 얌전하게 살살 구워. 부부의 첫 장은 문성희 씨에게도 남다르다고요? 이제 진짜 비로소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 장이 좀 더 맛있게 익게 엄마가 담았던 시간장을 여기 넣어줄 거야. 시간장에 있는 여러 미생물, 맛있는 미생물들이 여기 들어가서 증폭이 되는 거야. 10년 된 문성희 씨의 시간장인데요. 손가락을 찍어서 먹어봐.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하네요. 카라멜 같은 먹어봐. 맛이야. 진해 엄청 달고. 단맛이 납니다. 요 간장은 해마다 장을 담을 때마다 여기다가 또 새로 담은 장을 얹고 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풍미가 풍부해져. 네. 세월에 숙성된 문성희 씨의 시간장이 솔 씨 부부의 장으로 옮겨갑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듯 솔씨 부부의 장도 문성희 씨의 뒤를 이어 잘 익어가겠죠. 이로써 두 사람도 어엿하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장을 담아서 자기 장을 갖는다라는 거는 자기 인생의 독립을 선언하는 거거든. 저들도 자기 다음 세대에 장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이상 큰 유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성스레 담그고 나면 그 다음은 햇살과 바람에 맡깁니다. 장을 익히는 것은 자연의 몫이기 때문이죠. 마당이 분주합니다. 문성희 씨의 요리 수업이 있는 날이죠. 꽃이 더 많아, 잎이 더 많아. 자연 요리를 배우기 위해 멀리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 사이 문성희 씨의 저장고, 텃밭도 많이 채워졌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는 버섯 채소 구이. 그저 굽기만 하면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이게 항상 방귀 뀌듯이 소리를 내고. 문성희 씨만의 특제 소스, 된장 소스도 한 몫을 합니다. 집에 가서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밥상은 쉽고 가볍고 재밌어야 된다.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즐거운 식탁입니다. 너무 맛있어. 어떡해. 이렇게 한 끼 먹을 양을. 이런 소박하고 가벼운 밥상이 학생들에게는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선생님께 올 때 선생님께 요리만 배운다고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공간과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한마디들, 그런 부분들이 자연 속에서 계셨던 선생님이셔서 그게 되게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게 다가오니까. 문성희 씨의 음식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늘 얘기하는 게 사필이 기정이더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 삶이라는 거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태도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 장인 거예요. 멈춰서서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콩을 심었길래 내가 팥인 줄 알고 콩을 심었나? 그거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 오늘 하루를 해야 될 일을 하고. 단순하니 바쁘지 않고 덜어내니 평화로운 삶. 문성희 씨는 그렇게 또 하루 자연처럼 삽니다. KBS 한국방송